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재 아이들 키운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늘 걱정거리가 많고요. 그리고 엄마들은 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잘 잡지 못해서 고민이 많죠. 제가 오늘 특히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주제가 이런 주제입니다. 창조적인 영재들은 유아기와 아동기에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는가 합니다. 창조적인 영재들이죠. 창조적인 영재. 자, 창의적이란 말과 창조적이란 말은 조금 다른데요. 저는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창조성이라고 보고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었던 것에서 또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고 개념 규정을 좀 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인 영재들에 관한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이 창조적인 영재들은요,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독특한 그런 성향들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그런 대단한 그런 창조적인 영재들이 있죠. 전혀 없었던 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죠.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이폰이라는 걸 만들어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겠죠. 사실은 전혀 아이폰하고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전화기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기 연결을 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줬던 거고요. 일론 머스크도 사실은 지금 뭐 전기자동차뿐 아니라 스페이스X라고 그래서 우주로 가는 그런 로켓을 아주 만들어서 정말 미국 국가에서도 하기 어려운 일을 혼자 해내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어떤 행동 특성을 보였는지에 관한 것을 정리로 제가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새로운 것에 관한 흥미, 강한 흥미입니다. 새로운 것에 관한 강한 흥미.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누구나 새로운 것에 관한 흥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엄마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는 막 새로운 것에 흥미가 너무 많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대부분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관해서 흥미를 가져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처음 보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런 아주 창조적인 영재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어떤 특정한 것에 굉장히 강렬하다는 거죠. 그 흥미가 대단히 강렬하다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행동적인 특징이에요. 이런 강한 흥미라는 것은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 과제에 대한 집착력으로 발전해요. 그 과제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제에 대해서 집착을 한 후에는 결과적으로 또 강한 몰입을 보여요. 강한 몰입. 이런 것이 바로 발달 과정상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 강한 흥미에서부터 과제 집착력으로 나타나고요. 그 과제 집착력이 다시 강한 몰입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계열적으로 이런 그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창조성이 뛰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성격적으로는 대단히 내향적인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제가 영재 교육에 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요. 25년 정도의 영재 교육 관련된 영재 아이들에 관한 특성에 관한 연구를 해왔는데 대부분 과학 영재든지 이런 창조적인 그런 영재들이 대부분 보면은 내향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향적인 성격을 보이고요. 이런 내향적인 성격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면 비사교적이에요. 그래갖고 사회성에 문제가 발생해요. 비사교적이고 그래서 사회성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또 혼자 하려고 그래요.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그래요. 이런 특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더 발달하게 되면 독창성으로 발달하게 돼요. 이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만의 세계. 남들하고 타협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남들이 뭐라 그래도 별로 동요가 되지 않는 것도 장점이에요. 또 그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집단 속에 들어가서 조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타협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 보면 창조적인 영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적인 특성이에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굉장히 독단적이고 독특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 정말 힘든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요.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괴짜다 라고 하는 그런 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이 잘 안 되고 자기의 세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적인 성향을 보여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사교적이고, 그 다음에 독창성이 뛰어나다. 굉장히 강한 독창성. 이 독창성이라는 것은 자신만의 세계가 확실하게 있고 자신만의 세계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독특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남들이 잘 모르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독창성이고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이해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 보시면 굉장히 부정적인 아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가서 선생님들하고 연수 같은 걸 해보면은 이런 독창적인 아이들을 잘 학교에서 이해 못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부터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이면 더 잘 이해를 해서 이런 아이들이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엉뚱한 짓을 잘합니다. 엉뚱한 짓. 이 엉뚱한 짓을 하면은 창의적이다, 그런 말을 흔히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이 엉뚱한 짓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엉뚱한 짓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엉뚱한 짓이 이렇게 발전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엉뚱한 짓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느냐면, 대체로 보면 모험으로 발전하게 돼요. 모험. 그런데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무조건 덤벙대고 아무거나 막 쑤셔대는 그런 모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모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 모험이라는 게 무조건 아무 곳에나 막 쑤셔대는, 그거는 무대뽀죠, 무대뽀. 엉뚱한 아이죠. 엉뚱한 아이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엉뚱한 짓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엉뚱함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 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험한 것을 감수하는 힘이에요. 실패할 확률이 있고요,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시도할 때 부모님들이 조금은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들이 이런 걸 기다려 주지 못하고 무조건 위험하다고 못하게 자꾸 막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그 그린 마더스 클럽인가요?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린 마더스 클럽인가 이런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우수한 아이들을 엄마들이 막 이렇게 지도하고 또 뭐 학교에 생활하고 이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주 우수한 아이들은 엄마들이 그렇게 컨트롤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수한 아이들 중에는 이런 아이가 있어요. 수능적인 우수한 아이들이 있고요, 아주 창조적인 우수한 아이들이 있어요. 이 수능적인 우수한 아이들은 영재들이죠. 이런 영재들은 엄마의 말씀을 되게 비교적 잘 따르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만, 창조적인 영재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나쁜 남자, 그런 말 하죠. 이 아이들 중에서도 창조적인 그런 영재성을 보이는 영재 아이들은요, 나쁜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자기 멋대로 하고요,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요, 대단히 모험적이고요, 아주 위험한 일을 막 도모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 거를 보면 부모님들은 걱정이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이 결국에는 이제 모험은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도전은요, 사실 우리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 창조적인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혁신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혁신, 변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도 우리 아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은 겁이 나가지고 감히 못 지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창조적인 그런 영재아이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어느 정도 부모님들이 믿어주시고 따라주시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도전을 하게 되면 그 도전의 결과,
물론 실패라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도전 못하죠.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서 성공을 했을 때는 정말 엄청난 그런 보상이 뒤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 어머님들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아이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창조적인 영재들을 유아기, 아동기 이렇게 거치면서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이는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했죠. 이렇게 계열성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새로운 것에 관한 강한 흥미,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 그 다음에 강한 몰입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둘째는 내향적인 성격이고요. 비사교적이고요. 그 다음에 독창성, 그리고 자신만의 세계를 갖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엉뚱한 짓을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모험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도전으로 발전하게 돼서 정말 엄청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온 사회와 국가와 개인뿐 아니라 온 사회와 국가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들, 우리 아이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시고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